남들은 나이가 36살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살면서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를 보고 고자가 아니냐? 혹은 여자와 원수가 진 것이 아니냐는 등 무척 말이 많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늘 동경해오던 여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결혼을 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되셨지만 난 항상 그분 같은 여자를 나의 와이프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 2군데에 급식에 필요한 식품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한다. 그러나 요즘처럼 방학 기간이면 할 일이 없기에 늘 24평의 작은 아파트에서 빈둥거리며 놀다가 산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등산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설을 일주일쯤 앞둔 어느 날이었다. 겨울치고는 제법 따뜻한 날이었기에 뒤늦게 점심을 먹은 나는 소백산 중턱이나 다녀오려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의 애마인 스타렉스에 몸을 싣고 조용한 등발로를 이용하기 위해 뒷길로 향했다. 산 아래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수건 한 장을 목에 걸친 채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의 물이 어찌나 맑아 보이던지 나는 계곡 쪽으로 내려가 물가에 있는 아주 작은 소로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걸어 올라가는데 저쪽 앙상한 숲가지 사이에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겨울이라 산새소리도 하나 없는 적막한 산중에서 무엇을 만난다는 것이 나로서는 섬찟한 일이었지만 나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몸이 떨릴 정도로 공포가 밀려와 되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혹시 몸을 다친 등산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여자였다. 그 여자는 검은색 외투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끊어질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그 여자의 어깨를 흔들면서 불러보다가 문득 옆에 있는 봉지를 보게 되었는데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봉지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5-6개의 빨간 알약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작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친구 녀석이 한 번씩 발작을 할 때 먹던 그 약과 같은 것이었다. 친구 녀석이 심한 발작을 할 때 그 약을 먹고 나면 잠시 후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리던 그 약을 보며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는 이 여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약을 먹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급대 신고를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그날따라 휴대폰도 가져가질 않아. 그럴 수도 없었고 약해지는 여자의 소리로 봐서 아무래도 업고 내려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군대 있을 때 의무병 생활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 토하게 해보려고 입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우웩, 우국하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입에서는 시큼한 냄새와 더불어 보기에도 역겨운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내 손 위로는 뜨뜻한 것이 묻어나왔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 더러운 것도 잊은 채 몇 번을 시도해봤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녀의 토한 음식물 중에는 아직까지 다 녹지 않은 빨간 약들이 섞여 나오고 있었다. 16개까지 세었던 나는 아직까지 뱃속에 약이 더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계곡에 있던 물을 떠와서 그녀의 입을 벌려 마시게 하고 또다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었다. 그렇게 또다시 몇 차례를 해봤지만 이젠 더 이상 그녀의 뱃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지 그녀의 입에선 입을 벌려 마시게 했던
물만 나올 뿐 다른 것은 보이질 않았다. 일단 응급조치는 취했으니 그녀의 얼굴에 묻은 분비물을 대충 닦아내고는 그녀를 들쳐 업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리 크지 않은 그녀였지만 무척 무겁게 느껴졌고 그녀를 업고 내려오는 동안 나는 고르지 않는 산길에서 몇 번이나 뒹굴었는지 모른다. 어렵게 내 차까지 온 나는 스타렉스의 뒷좌석을 모두 펴고 그녀를 눕힌 후 돌파리의 경험을 살려 그녀의 맥박과 숨소리를 확인해 보았으나 지극히 정상적인 맥박과 고른 숨소리였다. 겨울이기에 드러난 몸은 모두 차가워 나는 그녀가 여자라는 것도 잊은 채 목덜미에 손을 넣어 보았다. 내 손바닥에는 따뜻한 그녀의 체온이 느껴져 왔다. 그렇다면 이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숨 푹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깨어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내로 들어오면서 뒤에 있는 여자에 대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그럼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까?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핸들은 나도 모르게 내 아파트로 돌려져 버렸고 주위는 벌써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그래 괜찮은 거야. 만약 시간이 지나서 위험하게 느껴지면 그때 병원으로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한 나는 차를 주차시킨 뒤 그녀를 들쳐 업어 아파트로 들어와 내 침대에 눕혀놓고 내일 아침까지는 정신없이 자고 있을 그녀를 뒤로 한 채 나는 거실로 나왔다. 갑자기 밀려오는 허기의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나니 혼신의 힘을 다 써서 그런지 피로가 몰려와 소파에 몸을 눕힌 채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시간이 새벽 3시를 넘어버렸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여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가보았다. 아까는 몰랐었지만 지금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게다가 그녀가 자는 도중 그랬는지 청바지가 다 젖어 있었기에 흑심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탈의시키기로 하였다. 눈에 들어왔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난 모르는 남자 옆에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진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깎아놓은 조각처럼 날씬하고 예쁜 그녀의 다리를 보면서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래, 괜찮을 거야. 나는 생명의 은인인데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내게 신호가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냄새 나는 옷을 가지고 나와서 세탁기에 집어넣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수건에 물을 적셔 그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였지만 모두 뒤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도 토했던 흔적들이 말라붙어 있었기에 나는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부터 정성껏 닦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번을 욕실로 들락날락하면서 그녀의 얼굴과 몸을 닦아주는 동안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호흡이 멈춰지는 것만 같았다. 너무나 앙증맞고 상큼했었기 때문이다. 비록 잠은 들었지만 내가 수건으로 몸을 닦는 동안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눈치챘는가 보다. 갑자기 그녀가 꿈틀거리면서 잠꼬대 같은 소리가 새어나온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러던 중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걸 봐서 그녀는 틀림없이 잠을 깬 것이다.
내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일어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했다. 그런 후 그녀와 난 몇 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한참 뒤 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걸어 보았다. 미안해,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알아요.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간간히 정신은 들었거든요. 자신이 24살이라고 밝히며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그녀는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자살을 하려 했으며 내가 그녀에게 토하게 한 것도 알고 있었다. 물론 간간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녀는 대부분을 다 알고 있었다. 전 아저씨처럼 고마운 분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나 했어요. 그녀는 언제 자살을 시도했느냐는 식으로 생글거리며 말을 해온다. 그럼 뱃속의 아이는 어떡할 거야? 글쎄, 낳고 싶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병원에도 못 가겠어요. 다음 날 아침도 먹지 않고 집을 나간 그녀는 3일 후 내게 다시 찾아왔다. 아저씨, 나 애기 낳고 그냥 아저씨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나야 물론 더할 수 없이 좋지만 철없는 눈망울을 굴리며 내게 안겨오는 그녀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젠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지내고 가는 그녀는 어젯밤도 내 곁에서 지내고 갔다.